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2월 1일 인천 구월동에서 문을 엽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집에 아이돌봄이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인천시는 지난해 3,400여 가구에 52만 7천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봄이 수급 조정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지난해 체결한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올해도 중소기업들에게 저금리 자금 1,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자금 지원보다 이자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인데요. 인천시가 이자 0.75%를 균등 지원하고 NH농협은행이 대출금리 약 1에서 1.5%포인트 특별우대에서 0.1%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이면서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으로 자금 지원 한도액은 최근 결산 매출액의 3분의 1이며 10억 원에서 우대 지원 항목별로 최대 100억 원입니다. 대광희의 5호선 연장 노선 중재안 발표와 국토부의 GTX 노선안 확정 소식으로 지역 부동산에 다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매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양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동신 김포시 지회장 연결됩니다. 지회장님, 최근 김포와 검단에 철도 관련 큰 소식들이 잇따랐는데요. 매물 관련 문의도 좀 늘었나요? 네, 지난 1월 19일 5호선 연장 발표로 인해서 역사가 생길 것으로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의와 방문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래도 소량 이루어진 것 같고요. 하지만 GTX 경우에는 김포 지역보다는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졌었기 때문에 음, 또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버스 전용 차로제라든지 버스 지하철 증차 등의 대책들은 투자 의욕이나 거주 목적의 매수세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문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역사가 생길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단지가 수혜를 볼지에 대한 문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포의 집값이 올랐다는 보도도 뒤따랐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최근 매물 가격 변동에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포착되지 않고 있어요. 상승장의 경우에는 보통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낮은 매물대 물량이 먼저 소화되고 점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현재의 시장은 금매 위주의 이제 소량만 거래되고 있고 박스권을 뚫는 유의미한 상승 기류는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평년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매매, 전월세 모두 조용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2022년에서 23년 1년 동안 김포 지역 부동산 거래는 그동안 어떤 변화를 보였나요? 김포 한강 신도시의 경우에는 22년 말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3년 초 특례보금자리 대출 시행 이후에 거래량이 조금 늘었고요. 조금씩 완만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하는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3년 하반기부터 24년 현재까지는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 역전세 때문에 수도권 전세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김포 지역의 전월세 거래량은 어떤가요? 현재 전월세 가격이 이제 대폭 상승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전월세 거래량 자체는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느낌인데요. 아마 가장 큰 이유로는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현재 거주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전하려는 그런 욕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매매든 전세든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현재 수준보다 낮춰서 가는 형태는 자주 보이고 있어요.
역전세의 경우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는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의 한 60% 선에서 형성되었었기 때문에 매매가 하락에도 깡통 전세가 되는 역전세의 폐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세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만기 시 전세금 반환에 애를 먹던 임대인들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2년 중반부터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는 아마 2024년 하반기부터는 역전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신 김포시 지회장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건물 한 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29일 오전 7시 50분쯤 부평구 청천동의 한 이동식 화장실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78명과 장비 29대를 동원해 약 50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예산 1,627억 원을 투입해 수소 전기자동차 1,300여 대를 보급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을 고려해 상반기에 수소 승용차 200대와 수소버스 252대, 수소트럭 4대 등 456대를 우선 보급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인데요. 보조금은 수소 승용차 3,250만 원, 수소 저상버스 3억 원, 수소 고상버스 3억 5천만 원, 수소트럭 4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수소 승용차 기준으로 개인에게는 1대, 단체에게는 최대 20대까지 구입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세대 분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8일 통계청의 신주택 보급률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경기도 주택 보급률은 98%로 집계됐는데요. 주택 보급률은 통상 100을 넘겨야 가구 수 대비 주택 수에 여유가 있다고 구분됩니다. 경기 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지난 2018년 101%, 2019년 101.5%, 2020년 100.3%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 주택 보급률이 연속 98.6%를 기록하며 경기 지역의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세대 분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1인 가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주한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도는 일괄 하도급 여부와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는데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 쉼터와 공용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합니다. 도는 빈집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와 보수, 안전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철거 시에는 마을 쉼터와 공용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보수 시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는 우선 올해 30호의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가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인데요. 주택을 살 때 최저 1.6%, 전세 자금은 최저 1.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은 우리국민, 농협, 신한, 하나 등 5개 은행과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부천시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부천은 이제 쇠퇴하는 낡은 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발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처럼 젊고 유능하고 활기찬 사람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죠. 저 김기표가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과 밝은 부천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에서 지역 카페를 국가정책으로 전국으로 확대해서 부천패를 탄생시킨 민생 경제 전문가 한병환입니다. 한병환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명품 자족도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부천에서 일하고 부천에서 문화를 누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의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통해서 부천에서 좋은 일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은 절실합니다. 한병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민 갈등과 정치 혐오만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삶에는 무책임한 무능력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둘째로는 저는 심해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격차를 해소시켜서 기회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셋째, 우리 부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후보, 청년이 행복한 양질의 일자리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다음 세대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 바이오 산업 성장으로 국가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후보, 막말 무능 부패 정치를 척결할 수 있는 후보, 새로운 에너지 저 박정산이 해내겠습니다. 부천의 현안도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역세권 기업 본사 유치도 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항상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젠저 저 서영석은 12년간 고착화된 민주당 일당 독주를 기필코 막아내고 부천 정치를 바꾸어서 동료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부천의 새 길을 열고자 합니다. 한편 민생 정치 실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함께 하시면 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년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의 현실은 실질적인 정권 교체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천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부천의 변화를 이끌고 엄마 변호사라는 별명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부천 지역을 보듬어 보고자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부천에서 진보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부천시을 선거구 진보당 국회의원 후보 백현종입니다. 1995년 한 총련 부국 결사대장으로 서울의 봄을 군홧발로 짓밟은 군부 독재의 숙에 전두환을 체포하고자 했던 열정으로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을 꼭 심판하겠습니다. 부천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봄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